여러분은 승무원들이 이착륙을 할 때 왜 똑같은 지시사항을 말해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중 몇 가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 가리개를 왜 열어야 하는 걸까요? 또 왜 밤에 불을 끄는 걸까요? 조종사들에겐 그들만을 위한 창문이 있죠. 객실이 어두운지 밝은지 볼 수도 없는데 말이죠. 왜일까요? 자, 제 말을 믿으세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규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건 우리의 안전을 위한 일이죠. 그러면 왜 그런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이륙과 착륙은 비행기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비행 중에는 사고가 잘 나지 않아요. 그리고 기장들은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비행기를 잘 제어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난기류에서도요. 이건 그들에겐 기본이죠. 대부분의 사고는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활주로에 착륙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착륙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 규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승무원들이 소등을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에너지를 절약해줍니다. 비행기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발전기에서 나오는데요. 비행기는 바로 이런 이착륙 시에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예를 들어 이륙할 때는 보조 날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여분의 전력이 필요하고 착륙할 때는 제동을 걸기 위해서 전력을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가장 많은 전력이 필요할 때 발전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소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껌껌한 데서 20분 정도야 버틸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우리 주변의 빛이 매우 밝았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그것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예를 들어 어두운 방 안에 있는데 갑자기 불이 켜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10에서 20초 동안은 앞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또는 어렸을 때 눈이 와서 밝은 밖에서 놀다가 어두운 집에 들어가면 눈이 적응될 때까지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구의 윤곽도 보이고 소파에서 자고 있는 강아지도 보였죠.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게 비행 중 안전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승무원들은 야간 비행 동안에 객실에 불을 끕니다. 그러면 승객들의 눈이 바깥의 어둠에 익숙해지게 되죠. 만약 비상 상태가 생긴다면 객실을 바로 탈출해야 하는데 객실 안과 바깥의 빛의 차이가 적을수록 빨리 탈출할 수 있다고 조종사들은 말합니다. 탈출구를 알려주는 바닥의 불빛을 보기 위해 눈이 적응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밝은 불빛을 발생시키는 기계 장치들의 사용을 금하는 것입니다. 밤 비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객실이 환하게 밝혀진 좌석에 여러분이 앉아있고 밖은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여러분은 잡지를 읽거나 인터넷을 하고 있어요.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며 점점 속도를 내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음들이 들리고 충돌 후에 폭발음이 들리면서 비행기가 멈춰섭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탈출시키기 시작하죠. 만약 불이 났다면 90초 이내에 탈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보다 늦어진다면 비행기를 안전하게 탈출하는 건 힘들어져요. 하지만 지금 바로 탈출할 수도 없어요. 비상구 근처에 불이 났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비상구를 열기 전에 바깥에 위험 상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화재나 연료 누수, 비상구를 막는 파손 등 말이죠.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이 비상구를 이용해서 탈출한 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다른 쪽의 문을 열어야 할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불이 켜져 있었다면 창문을 통해서 바깥 상황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바깥은 칠흑처럼 어둡고 여러분의 눈은 이에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기 전에 모두가 어두운 곳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약 1000배 더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소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건 그렇고 해적들도 적응을 위해 그들만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배를 공격할 때 그들은 갑판에서 선실 쪽으로 빠르게 이동해가면서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죠. 밝은 갑판과 어두운 선실의 대비 때문에 해적들은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적들이 안대를 착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었거든요. 해적들이 갑판 아래로 내려갔을 때 안대를 들어올리면 그쪽 눈으로 완벽하게 잘 볼 수 있었답니다. 이미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모든 해적들이 싸우다가 한쪽 눈을 잃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어쨌든 승객들에게는 안대가 없지요. 그러니 안전을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시사항은 어떨까요?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매고 좌석에 앉아야 하고 등받이는 똑바로 세우고 테이블은 고정시켜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좌석에 앉아있을 때 벨트를 매는 건 이해하겠는데 등받이는 왜 똑바로 세워야 할까요? 이것은 쉽습니다. 등받이를 세워놓으면 여러분이나 다른 승객들이 움직이기에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죠. 비상사태가 생긴다면 등받이가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 여러분이나 뒤쪽에 앉은 승객에게 더 안전하죠. 그래야 머리나 목 쪽에 부상을 입을 위험을 덜 수 있답니다.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비행기가 갑자기 움직이면 위험할 수도 있고 비상시에 탈출로를 막을 수도 있죠. 승무원들은 이착륙 시에 항상 창문 가리개를 열라고 말하죠. 만약 여러분이 바깥 경치를 즐기라고 그랬다고 생각하신다면 틀리셨습니다. 이 지시사항도 활주로에서 또는 이착륙 기간 동안에 생길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승객이나 승무원들은 비행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나 폭발 같은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죠. 가리개가 열려 있다면 말이죠. 승객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행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조력자들이라고 기장들은 말합니다. 보통 승객들은 이상한 점들을 곧장 알리죠. 둘째로, 지상 직원들은 이착륙 과정을 지켜보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객실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1분 1초가 중요한데요. 지상 직원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한시라도 빨리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가리개는 또한 여러 부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비행기가 불시착한다면 플라스틱이 날카롭게 부서지면서 얼굴이나 손 또는 신체의 다른 부위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필요한 규정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의 사용 금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기들이 비행기 무선 시스템에 그다지 위험하진 않다고 합니다. 비행 중 무선 시스템의 주파수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기기들의 그것과 다릅니다. 이 규정이 생긴 이유는 과거에는 항법 장치들이 이런 기기들의 방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인데요. 전화기가 켜져 있으면 조종사들이 관제탑과 교신을 할 때 신호를 교란할 수도 있고 비행 중에 비행기를 관찰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항법 장치들이 교란되어서 부정확한 정보를 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화기와 비행기의 시스템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전화기기가 현대 항법 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2014년에 이 규정은 공식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항공사들은 아직도 예전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규정이 전부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승무원이 말하는 모든 지시 상황들은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일어선다거나 창문 가리개를 닫는다면 이것은 안전 규정을 어기는 일이고 여러분을 제지하기 위해 오는 승무원의 안전도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비행기 안전에 대해 다른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 배운 것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잠깐만요. 벌써 비행기를 타러 가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